네,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3인칭 시사 시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들어와 주신 분이 많이 계시는군요. 역풍이다 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부르주아 님도요. 날씨가 쌀쌀하네요 라고 역시 안부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부르주아님 부럽네요 진짜. 아니 부르주아 님 왜 불러요? 부르주아니까 부럽죠. 아 그런가요? 이름들이 다 프롤레타리십니까? 이름들이 다 정치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역풍, 네, 부르주아. 아이디가요. 네. 역시 이 시사 방송 애청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그 아이디 재밌는 아이디 많아요. 동물은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는 애청자도 계십니다. 아 그거는 신념이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표통령 만세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요? 표창원 네, 표통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만세. 같은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내각 인선과 공동정부 무산. 이 주제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인선 마무리됐는데 김민하 평론가님, 네, 오늘 마무리된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이게 네. 한마디로 하자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예,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인사 원칙 네. 이게 작동을 실제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없다. 할당이라든지 네. 이런 건 없다. 실제로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별 보면은 남성에 이제 집중돼 있고 네, 지역으로 보면은 영남 그리고 일부 서울 이렇게 편중돼 있고 예, 호남은 한 명도 없다. 아까 정확하게는 광주 전남은 한 명도 없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확실히 그 부분은 버리고 간다. 어떤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뭐 예.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간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경기고 뭐 이런 이제 네. 소위 과거에 이제 KS 라인이다라고 불렀던 어떤 그런 학력에 관한 예,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가지고 네, 편중 인사다라는 어떤 이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측근들을 많이 썼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최소한 윤석열 당선인이 어디선가 같이 일을 해봤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썼다 네. 이런 걸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한 이유는 능력을 보고 내가 뽑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능력이 증명된 인사들인가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을 해볼 때 이게 확실히 어느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네. 능력이 있는 것인지도 아직은 모르고 아니고 영어 잘한다면서요? 그건 이제 법무부 장관 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네. 법무부 장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영어도 잘하고 뭐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을 했는데 예. 그게 또 법무부 장관의 핵심 역량은 또 아니잖아요 영어가. 아하. 그런 걸 볼 때 여러모로 미스터리한 그런 인선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개발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개발을 잘한다. 네. 장성철 교수님,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께서요 인사총평을 하면서 아가페라는 왜요? 용어를 사용했어요. 왜요? 윤석열 당선인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네. 여기에 같은 해당되는 말이네요. 사람만 인선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당 패널 할 때가 좋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세 분 정도 제외하고는 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각 분야에서 네. 좀 전문성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 네. 위주로 좀 선임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세 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첫 지난번에 번째, 1차 인선 끝나고 두 분에 대해서 네. 우려를 표명하셨잖아요. 네. 한 분이 이제 정호영 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그렇고요. 그 한 분은 추가된 한 분은 이제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적절한 인사냐라고 보여지는 게 한동훈 아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네. 능력 면에서야 뭐 누가 봐도 될 만한 사람인데 네. 이 시점에 음. 꼭 이분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정치적인 논란을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죠. 18명 장관 후보자들 중에 17명의 이제 인사청문회는 네.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우리 한동훈 법무부 예. 장관 후보자에 대한 네. 인사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조명받을 것 같다. 아하. 앞으로 거의 매일매일 인간 한동훈은 누구냐. A부터 Z까지 다 그냥 언론에서 검증하게 될 것 같다. 예. 이런 부담감을 왜 지셨을까 처음부터. 아하. 야당은 민주당은 얘기하잖아요. 협치 없어요. 인사청문회 때 두고 봅시다.
지금 처음 출발하기 전에 네.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사를 하시는 게 옳았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어요. 이 네네. 부분은.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물론 그것도 뭐 각 당의 지지층마다 뭐 평가가 다릅니다만 어쨌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수사 능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특수부 검사로서 예. 어떤 이 권력을 가진 뭐 대상들, 음.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무슨 뭐 장관이라든가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능력인 건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이 내각에서의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수사지휘권도 행사를 안 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폐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검찰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이 수사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입장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수사와 분리된 한동훈 후보자의 능력이란 뭐냐? 음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설명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보여준 것이 없는 거니까. 법무행정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기획 업무 일평생 이런 거. 검사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법무행정도 잘한다고 하시잖아요. 법무행정이란 무엇인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청문회 할 건 아니니까요. 청문회 지켜보기로 하고요. 청문회 진짜 전쟁터일 겁니다. 그러게 기대를 말입니다. 갖고 보시고 그 청문회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계입문 시키는 이 문이 될 겁니다. 결국.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다른 한 씨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해주면은 그렇죠. 이거는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장 후보자는 인준을 안 해줘도 그렇죠. 그냥 대통령 임명할 수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아하. 당선인께서 임명을 강행을 하면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아이고.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공동정부를 외치면서 단일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결국은 이제 대선 승리를 했는데 그 당사자인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공동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선된 내각 그 후보자들 중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뭐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이 누구를 추천했고 그게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우리가 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예. 그런데 언론이 전망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이제 안철수 후보 측 캠프에서 이제 선대위원장 맡았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지 않을까 네. 했는데 없죠. 예. 그리고 신영현 인수위 지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쪽 사람이니까 음흠.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지 않을까? 그런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태규 의원 행안부 장관을 지망했는데 아하. 결국은 밀렸잖아요. 네. 그리고 최연숙 의원이 있는데 의료계 출신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경제이분과의 유용한 인수위원, 뭐 고산 인수위원 얘기는 언론이 많이 전망을 했는데 네.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예. 결국 언론이 전망한 인사들이 없다는 것은 그 언론이 전망한 인사들도 없고 네. 그리고 이 내각 인선의 결과물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안철수계야라고 말하는 언론도 없다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쪽 그리고 국민의힘 인수위 쪽에 폭넓은 정보망을 가지고 계신 장성철 교수님, 이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이렇게 공개된 분 말고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영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저녁도 안 먹으러 가고 오늘 출근도 안 하고 그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하다.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냐? 무언의 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생각하는 인사 추천과 조언과 설명과 임명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아니 안철수 위원장 추천 한 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인사 원칙 이렇고 네네. 이런 시스템으로 할 거다. 이런 네. 로드맵으로 할 거다. 설명을 해줬는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해줬으면 예. 내가 공동정권의 한 축이니까 당연히 몇 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게 설명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네. 공동정부 운영 이거는 이제 물 물 건너갔다라고 건너갔다.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네. 장관 몇 명이 들어가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음흠. 윤석열 정권에 참여한다. 이런 것이 상징적인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사람은 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음흠.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 네. 다른 적임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하.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네. 배려 없는 공동정부 운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위원장은 사기당한 기분일 거예요. 에? 네, 왜냐하면은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얘기가 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뭐 추천을 했다라고 네. 하면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할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이게 이 인사 원칙이라는 게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밀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추천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검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어쨌든 검토의 과정이 공동정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즉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철수 후보자가 이 추천한 인사들이 예를 들면 검증에 문제가 있었거나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는 없었던 거다. 결국 안철수 위원장 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재의 풀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좁은 것이고 자기들도 평가하기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안철수 위원장한테 설명했다. 이건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철수 위원장도 아 그러냐 하겠죠.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이 두 직책은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정치인 출신 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도 행안부 장관 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명분이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이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네. 했을 텐데 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정치인 출신 장관을 안 하겠다는 거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뚜껑을 열었더니 해안부 장관 후보자는 이상민 전 인권위 부위원장. 예. 이거 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같이 나왔던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네. 이것은 중립이 지켜지는 그런 인사가 아니지 정치인 출신이 아닐 뿐이지. 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앞서 뭐 네. 안철수 후보자가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뭐 검증을 통과 못하고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각 인선한 사람들이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냐? 아하.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안철수 위원장은 난 사기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밥 안 예. 먹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한 얘기는 의견 들었다.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에 있는 의견을 들어란 것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상당수 정도 반영하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안철수 위원장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딱 그 관계 아닙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 기본적으로 서로 생각하는 조언과 설명, 추천이 다른 것 같고 표디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슬픈 사례를 들고 그러세요. 네, 갑자기 슬픈 제가 얘기입니다, 그게. 기가 네. 확 죽었다라고 아이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일정 취소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렇다면 결단을 앞두고 하는 거죠. 어떤 결단일까요? 저는 근데 일단 오늘 고민보다는 예.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이요? 두 가지 반성입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단일화 과정 중에서 예. 내가 그때 진짜 각서 받아놓을 걸. 내가 왜 그때 아. 문서화로 각서를 안 받아놨을까. 아하. 그때 내가 왜 윤석열 당선인을 너무 믿었을까. 예.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후보의 신뢰, 믿음 네. 이런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만약 각서라도 해놨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지 못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각서 안 만들어 놓은 반성. 반성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내가 왜 국무총리 안 한다고 그렇죠. 먼저 아하. 얘기했을까? 아하. 내가 국무총리 했으면 이번에 인사도 추천하고 내각에 한 4-5명 정도 내 사람들 그렇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을 텐데 내가 왜 안 했을까? 두 가지 반성을 하고 있지 뭔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무총리 부분이 좀 뼈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예. 어쨌든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예. 지금 이제 내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뭐 이런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 내각의 이제 장관 후보자들 추천 한덕수 총리 후보자한테 다 추천 받았습니다라고 예. 사인한 문서 이런 거 같이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안철수 국무총리였으면 안철수 총리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다 제청하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면 네. 지금 상황이면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위원장은
이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이 내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걸 먼저 알려주고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네. 그걸 통보하고 이런 역할은 나는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하는 거다.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장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네. 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위원장이면. 그 말씀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안철수 위원장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일까요? 장성철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를 서로 잘 모른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아니 이제 선거 다 끝났고 예. 내가 이제 곧 대통령이고 네. 그런데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추천도 하고 왜 그러지? 뭐 추천했으면 당연히 내가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안철수 당신도 그랬잖아. 나는 의견을 제시하고 네. 결정은 당선인이 하신다. 라고 본인도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추천해서 설명해 줬는데 자기 의견 다 안 들어줬다고 왜 지금 여기 지금 인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예. 지금 해태하느냐, 태업하느냐 어허.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조각에 참여하고 의견 줄 수 있는 기회도 줬는데 본인이 마다해놓고서 그 자신의 권한도 아닌 인수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그 내각 인선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깝깝한 있겠네요. 거는요. 네. 이 반격 대항의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어느 정도 의석이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우리 없으면은 법안 처리 안 되지. 예.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지율이 나와서 내가 없으면은 이번 지방선거 망할 걸 국정 운영하기 어려울 걸 네.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당신이랑 국민의당 없어도 국정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이 그렇죠. 사인으로 봐야죠. 아무것도 네. 안 들어줬다면.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위원장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의 맥락을 잠깐만 짚으면 네. 윤석열 당선인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예. 정확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예. 안철수 위원장이 무슨 지금 이 물러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네. 당신들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이? 정확히 안철수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미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문제가 없다고 실제로 생각할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자 그러면 남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잖아요. 합당 그 이준석 대표는 대표간 사인만 남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장순철 교수님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합당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거치 문제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 먼저 그것부터 결정하고 예. 그것이 이제 방침이 서고 난 다음에 당 합당을 어떻게 할지 2단계 스텝으로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안 하고는 되게 깝깝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여태까지 윤석열 당선인 당선시켜주세요 막 이랬고 예.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역할 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네. 갑자기 합당을 안 하면 이제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합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네.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단체로 지금 사표 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하단 말이죠. 명예퇴직 신청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실제로 그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못 믿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공동정부도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가는데 과연 네. 합당을 해가지고 실리를 찾을 수 있을 거냐. 네. 이 큰 당하고 작은 당이 합당을 하는데 작은 당이 과연 얼만큼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당대표 이준석 대표인데 잘 되겠느냐. 이런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회의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잘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국민의당의 어떤 그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지금 두문분출하고 일정을 수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좀 졸려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합당이 결과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 예. 과정이 순탄치 않게 우당탕탕하게 될 그럴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합당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 계속 졸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계속 거부할 수도 없고 아하. 해도 안 해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통과 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3인칭 시사 시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